네, 안녕하세요. 다정한 청년의 다엘 희덩입니다. 네, 오늘의 영상 주제는 바로 내가 이 사람을 붙잡아도 될지 아니면 놓아줘야 하는지 이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사연은요. 이제 여자분 입장에서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하는, 근데 남자분 입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번 나눠본 것 같은데, 그 이야기를 나눌 때 두 분 좀 조율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. 그 이후에 카톡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. 이제 여자분이 오빠 집에 잘 들어갔어? 데려다줘서 고마워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럼 잘 들어왔수다. 고생했어, 오늘도. 아까 오빠랑 얘기를 나눠보고 나니까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서 결론이 내려지더라고. 나는 우리의 연애가 결혼으로 결심했길 바랬고 그 결실이 머지않아 맺어지기를 바랬던 것 같아. 그래서 오빠랑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싶었고, 이야기 나눌 때마다 오빠는 아직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어 보이니까 나도 점점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것 같아. 갑작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서로 좋게 잘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해. 읽어보고 천천히 답장 줘. 라고 보냈네요. 되게 현실적인 사연이네요. 네. 그러니까 여자분이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분들의 나이와 만난 기간은 어떻게 되시죠? 남자분이 34살이시고 여자분이 32살. 만난 기간은 2년 반 정도 되셨다고 해요. 34살과 32살 만난 기간이 2년 반이라고 하면 사실은 어떤 쪽으로든 좀 결론을 맞아. 내야 되는 나이인 것 같기는 해요. 맞아. 저희도 만 나이로 치면 각자 29, 27살에 결혼을 네. 하기는 했고 어차피 헤어질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와서 생각을 해봐도 더 빨리 할 걸 이런 생각도 합니다. 그리고 제 아무리 요즘 시대가 결혼 정년기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고 해도 또 막상 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제 나이에 잘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나이가 뭐 30살이 넘어가고 있어요. 근데 지금까지 2년, 뭐 3년, 4년 가까이 이미 만나온 예비 배우자가 있다고 하면 이 결혼 정년기에 가까워지거나 조금 더 어긋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봐요. 그런데 내가 30대가 넘어가고 있는데 깊게 만나온 사람이 없어. 그런 상태에서 결혼 정년기가 넘어가고 있으면 이게 아무래도 조금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제 생각에도 여자분도 이제는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니니까 이러다가는 정말 이도저도 안 되겠다. 이거 내가 미래가 정말 더 불안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별 통보를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남자분이 답변을 하셨죠. 진짜 좀 갑작스럽긴 하네.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직은 내가 경제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준비가 덜 되다 보니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네. 너가 나와 헤어짐을 결정할 만큼 큰 문제일 줄 미처 몰랐어. 내가 준비되기까지 기다려주기는 어려운 걸까? 그리고 남자분이 마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네요. 네.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본인 스스로가 뭔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너가 헤어짐을 결정할 만큼 큰 문제인 줄 몰랐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, 남자분 입장에서는 그냥 아직 조금 더 있다가,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계속 연애를 하다 보니까 여자분이 얘기를 꺼낼 때 그거를 진지하게 듣기보다는 그냥 먼 훗날의 미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좀 흘려보내지 않았을까.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하게 생각을 했다. 그쵸.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. 많아요. 네. 막연하게 우리가 연애를 계속 잘 이어가다 보면 나중에 결혼하지 않을까? 뭐 어떻게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?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저도 결혼을 결심을 해본 입장에서 내가 결심을 하는 순간부터 시작인 거지, 돈을 얼마 모으고 해야겠다, 뭐 언제쯤 해야겠다, 이게 생각보다 결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결심하는 순간부터 이미 결혼은 반 이상 시작이 되는 거다. 나머지는 좀 자연스럽게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꽤 오래 전부터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꺼냈었다고 생각해. 유유. 나는 그동안 진지하게 내 생각을 얘기했어서 나에게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. 여기서 더 기다린다는 게 기약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, 그 기간이 나에겐 좀 힘들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나도 그동안 고민 많이 하고 오늘 이야기를 한 번 더 꺼내본 거였거든. 미안해, 오빠한테 갑작스러운 통보인 것 같아서 나도 마음이 많이 불편하네. 여자분은 진지하게 얘기를 했었네요.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를 꺼내보고 이 사람에게 확신이 보이지 않는다면 헤어져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좀 용기 내서 꺼내본 것 같은데, 오늘 만남에서도 그렇다 하게 진전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렇구나. 오랫동안 생각해온 일이라고 하니 할 말이 없네.
내가 그동안 일도 많이 벌리고 불안정하다 보니 너에게 결혼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네. 지금도 아직 불안정하다 보니 너한테 선뜻 결혼에 대한 확답을 주기가 어렵기도 한 것 같아. 사랑으로만 결혼하자고 하니 현실적인 부분들을 무시하지 못하고 너희 부모님께도 떳떳하지 못할 것 같고. 그러니까 남자도 뭔가 헤어지자고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, 마음이. 근데 그렇다고 여자가 원하는 답변을 주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남자 입장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신경이 쓰이나요? 그쵸. 되게 중요하죠. 그러니까 이게 좀 깊게 나누는 대화 주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.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여자를 책임지고 싶어 합니다. 근데 요즘 사회에서 사실은 남자가 여자를 책임진다는 게 되게 비현실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. 그래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뭔가 책임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여자친구는 보통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. 왜 너가 나 책임을 지려고 하냐. 나도 함께 하면 된다.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많이 오가잖아요. 근데 이 안에 담긴 속뜻은 사실 남자가 여자를 책임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책임이 100대 0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. 남자 입장에서는 6대 4, 5.5대 4.5만 돼도 그거를 책임이라고 어느 정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으로 떴떳하고 싶다는 거죠. 근데 이제 남자분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여자분보다 나은 상황은 아닌 네. 거죠. 어쩌면 여자분보다도 훨씬 더 불안정한 상태일 수도 있고. 맞아요. 오빠 마음 잘 알아. 그동안 이야기 많이 나눴잖아, 우리. 서로 미래에 대한 준비나 생각이 달랐다고 생각하자.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오빠가 하는 일이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. 제 주변 친구들도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되게 조급해하고 남자가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결혼할 만큼 확신이 없다면 좀 바로바로 헤어지더라고요. 왜냐하면 시간이 아깝고 시간이 금이고 또 남자분들이 여자가 나이가 많은 걸 부담스러워 하시기도 하거든요.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지만 내가 너를 선뜻 붙잡지도 못하겠네. 너의 뜻 존중할게. 나도 고마웠고 미안했어.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인사로 끝나는데 네. 이런 상황이면 잡아도 될까? 네, 맞아요. 아니면 놓아주는 게 맞을까? 정말 네.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. 네. 사실 저는 이제 여자잖아요.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남자분이 붙잡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왜냐면 여자분이 2년 반 동안 남자분의 상황을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죠. 네. 근데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지만 당장 결혼하는 거에 있어서는 여자분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런 제안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남자분 스스로가 아직 자신감이 없고 본인이 무조건 계획하는 그 미래에 도달을 해야지 결혼을 할 수 있고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하면은 여자분을 위해서 놓아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정말 내가 잃기에는 소중하고 특별한 여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나와 비슷한 환경, 비슷한 성격 이런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하거든요. 저는 그 힘을 굉장히 크게 좀 믿는 편이거든요. 완벽한 목표를 세우면 달성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. 1차 목표까지 달성을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다. 그럼 1차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차차 그 다음 단계들도 클리어를 해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관계를 멀리 바라볼 수 있다면 다시 한 번쯤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엘 이던이었습니다. 안녕.